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미국 덕분에 중국 화웨이는 끝나가고 당장 3분기 우리나라는 꽤나 즐거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기세인데요. 스마트폰, 가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가 지난 8월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긴급 발주하면서 반도체 출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9조 9,057억 원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는 한 달 전 대비 약 9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는 증권사들도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된 것이죠.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을 줄상향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화웨이의 긴급 발주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서 화웨이가 주문량을 아주 늘렸기 때문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스마트폰 8천만 대를 출하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 예측해 왔지만, 반도체도 화웨이의 8월 하순 이후 긴급 발주로 D램, 낸드 출하량이 각각 4% 그리고 13% 증가한 것은 미국 덕분에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온 결과인데요. 실제 9월 초순 반도체 수출 금액은 크게 늘었어요.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43.2%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7% 증가해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결국 이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엄청 많이 가져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쪼이니 어떻게 해서든 재고를 쌓아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앞으로 화웨이로의 수출이 막혀서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각 부문 경쟁사들의 생산 증가와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반도체 주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웨이 수출 중지 영향을 상쇄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화웨이의 매출 비중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주요 거래선 중 하나로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3.2%, SK하이닉스의 매출의 11.4%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실 좀 제외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죠. 11%대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분명히 있고, 한 4분기 정도 되겠죠. 그 추후 영향성은 분명 중립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561억 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약 2천억 원 가량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전 세계 기준으로는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맞지만 퍼센트만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화웨이의 판매 제한으로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이 현재 증가세에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되며 4분기 모바일 D램 수요는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론 저나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화웨이가 어제 또 미국에게 SOS를 쳤죠. 사실 이전까지는 화웨이가 미국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뭐라 하든 그래 내 갈 길 내가 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제는 화웨이 즉 기업 존폐, 생존 자체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제재로 화웨이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미국 기업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 완전 뭐 꼬리를 내렸죠. 미국 정부가 정책을 제발 재고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뭐 트럼프에게 사실상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궈 순환 회장은 올해 5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도로 나왔는데요. 당시 고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국제 기업들의 미국의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는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죠. 꽤나 용감하게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이번 행사에서는 화웨이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반도체뿐 아니라 칩셋과 운영체제, 즉 OS 등 각종 협력사들을 향한 강력한 러브콜은 덤인데요. 결국 뭐 어떻게 버틸 방법 자체가 사실 없으니까 미국 정부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모습 자체가 화웨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퀄컴과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는 물론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모든 종류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화웨이 자체의 모바일용 반도체죠. 이 기린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던 대만 TSMC까지도 화웨이와 앞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 무작정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는 특별한 품목이기도 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화웨이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새 휴대폰을 내놓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화웨이가 생존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사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미국 퀄컴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 요청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은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화웨이 측에서 과거 10여 년간 퀄컴 칩을 구매해 왔고 앞으로도 기꺼이 퀄컴 칩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은 아마도 이미 미국에 짜여진 판에 중국 화웨이가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웨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화웨이를 풀어주게 된다면 본인은 반도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허락을 받은, 즉 미국의 반도체를 사서 써야 할 텐데 화웨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방금처럼 뭐 퀄컴 사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그런데 퀄컴 AP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타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모두가 필요한 만큼 퀄컴도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를 팔아 먹으려면 중국에 미국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화웨이를 막아버리면 그때는 또 뭐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그 점유율에 대해 반도체 판매가 분명히 또 늘어나겠죠. 이러나 저러나 너무 안 좋은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꼭 한 번씩,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위기 관리에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반사 효과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제조업 공급망을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옮기는 디커플링에 착수함에 따라 베트남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달 애플이 에어팟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400만 개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협력 업체인 팍스콘과 페가트론 등도 베트남 내 조업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에어팟 조립업체인 인벤텍도 베트남에 신규 공장을 설립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중국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내 미국 제조업체들도 탈출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베트남이 1순위 후보로 고려되고 있음에 이견은 적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알려진 새로운 다자간 협력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베트남은 포함되었다. 워낙 최근의 무역 전쟁 때도 베트남은 몇 안 되는 수혜국으로 꼽힐 정도였으니 최근 여러 경로에서 베트남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당장 대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영자지 아시아타임즈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냉소했다. 홍콩 에이펙 무역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도드웰 소장은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양국의 경제 규모의 차이다.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GDP는 중국의 55분의 1 수준이었다. 베트남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성만 해도 15곳에 달한다.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8억 명에 육박하는 대비해 베트남은 5,500만 명 수준이다. 시장의 성숙도에서부터 노동력 수급 문제까지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내수 시장의 차이를 언급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현재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수출하지 않고도 내수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내수에 기대기가 쉽지 않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베트남은 아직도 리비아나 과테말라보다 순위가 낮다. 세 번째는 인프라의 문제다. 흔히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상하이 컨테이너 항구는 1년에 4천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 베트남 최대 항구인 호치민항의 경우는 고작 연간 615만 개에 불과하다. 전력 사정도 별로라 응우옌 수원副총리가 이번 달에도 밤에는 간판을 끄는 등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미 무역 흑자 문제도 종종 언급되는 모양이다.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대해 가진 가장 큰 불만으로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최악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된다면 대미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아예 미 정부에서 단지를 놓을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올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 의지를 유지한다면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중국 대안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신중한 줄타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베트남 고용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군부를 피우고 있다. 최근 베트남 매체들은 한국의 삼성, LG그룹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채용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인력 채용에 활력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구성한 베트남의 위상을 실감하듯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근 베트남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 채용 계획에서 생산직 8,000명과 기술직 400명 등 무려 9,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곳 생산직의 경우 초임 월급이 850만 동부터 시작되는데 베트남 주요 취업 포털에 LG 디스플레이 채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현재 회사는 하이퐁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증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음에도 5월부터 다시 상당 규모의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고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는 삼성전자는 정확한 채용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대규모라고만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전 공채에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진행한 GSAT에 베트남 인재 19만 명이 신청해 이 시험을 통과한 1만 4천 명이 채용됐다고 밝혔다. 삼성의 현재 대규모 채용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증설 투자와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린성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은 최근 OLED 모듈 공장 증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3월 해당 증설 작업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 직원들이 베트남에 긴급 파견돼야 함에도 베트남 정부의 두주 격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격리 유예 조치를 얻고 대규모 출장길에 나설 수 있었다. 팬데믹 후 베트남 고용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 간 치열한 징탈전 구조로 변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 전쟁 속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생산 시설을 대거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실업률은 통상 2%대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국처럼 동남아 국가에서도 자녀 교육열이 높아 양질의 노동력을 자랑한다.